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취업 엑스파일에 또 획기적인 바람을 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취업 영어에 대해서 함께할 박성은 컨설턴트, 영어로는 시에라 팍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취준생, 바로 당신들만을 위한 영어 공부법 제1탄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소주제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는 못하는 가장 단순한 영어 학습의 비밀이래요. 이 말인 즉슨 이공계와 문과 중심 두 분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갖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 지금 하반기 끝났고 이제 상반기 공채 한창 준비 중이실 겁니다. 그렇죠? 역시 또 컬처럴 C, 컬처럴 V의 압박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 속 시원하게 사이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 200대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조금 무섭기는 한데요. 일단은 200대 기업 입사를 위한 영어 시험 대비와 이에 따른 해외 및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한 영어 공부 대비법.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학원에서 보았던 영어가 아니고 직무 중심 취업 영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 발짝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영어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기업 영어 시험 자격 기준 현황을 볼게요. 크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보셨을 겁니다. 흔히 토익, 그쵸? 그리고 토익을 말로 한대요.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 마지막.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기업 하시는 분들은 영어, 면접까지 대비하십니다. 이 4가지 중에 지금 versus로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시험용 영어를 또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 하려고 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딱딱 찝어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험 영어도 정복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 카테고리는요. how 그리고 why입니다. 사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why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배워야 하죠? 이거는 시험용 영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찝어드릴 거고요. 근데 시험용 영어만 공부하다 보니 제가 삼성 SDS, 삼성전자, IM2까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오픽, IH 받으려고 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배워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를 계속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지 Y에 관련된 사항 또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저 앞에 있는 바로 박성은 컨설턴트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암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 영어 학습법. 제가 지금 작은 소리를 얘기를 하나요? 큰 소리를 얘기를 하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하실 수단, 여러분들 취업에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영어예요.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냐? 큰 소리로 영어 학습을 하래요. 근데 영어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초록색 지식 안, 거기서 따온 퀘스천입니다. 영어 성적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대기업 이공계열로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아마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6 이상이나 그쵸 IM2 이상 나왔겠죠.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학 성적이 낮은 탓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선사항으로 영어 점수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온 힘, 그쵸? 합격 후기 또는 선배들 사례를 살펴보면 영어 성적이 낮은 사람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사례 조사를 통해서 볼까요? 자, 갖고 와봤습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이 어떻게 대비가 됐는지 발췌 일부를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사과폰 아니면 이거겠지 뭐, 그쵸?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지금 시험 종류가요. 독특하게도 삼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삼성 대비하셨던 여러분들은요. 토익 시험이 없죠? 네, 볼까요?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오픽 역시 IL이고요. 토익 스피킹 5급이에요. 오픽이 지금 IH하고 토익 스피킹이 7급이 들어가는 게 바로 영업 마케팅 직무입니다. 그렇죠? 영업 마케팅 직무에는 중상급 이상, 토익으로 치면 870 이상 기준 점수를 요구하네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삼성은 2012년도부터 토익을 보지 않습니다.
삼성은 토익을 보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사실 독일에서 이것이 발휘되었지만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SCM, 내가 제조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제조 기업으로 간다? 제조 중심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일당 100, 실제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영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TOEIC Scored English를 없애고 그나마 실용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시험인 OPIC과 TOEIC 스피킹으로 대비를 하겠다. 근데 삼성이 이렇게 했다는 건 다른 기업 또한 그렇다는 거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실 법한 몇 군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공사도, 그쵸? 공사다망하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십니다. 공사는 여러분, 공사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쵸? 공군이나 해군 가실 때는 토익을 여전히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농어청 공사에서는 토익 점수가 600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발사이즈 아니면 일단 600점은 보통 넘기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근데 보아하니 탭스와 토익 스피킹, 오픽 또한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보통 편입 영어를 한창 지도했던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을 하는 인증 시험이 이공계는 캡스톤 디자인이었지만 사실 상경 계열이나 인문대학은 토익이 그런 졸업 인증 시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의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보시면 호텔신라, 프론트데스크, 백오피스 가고 싶으시잖아요. 토익 스피킹, 오픽만 봅니다. 호텔신라 토익 안 봐요. 그쵸? 두산중공업, 여러분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또한 영어, 회화를 중시하네요. 계속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게다가 Mercedes, 사실 저는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보는데요. 메르세데스, 저는 사실 메르세덴츠하고 벤츠하고 다른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 곰돌이 입모양 그 로고 있죠, 그거? 네, 비싼 From Germany, 그쵸? SCM의 나라부터 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역시 영어 성적 제한이 없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죠? 영어 회화가 능통이 필수래요.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거래를 할 때 영어 말을 할 수 있는 화자를 뽑겠다는 거거든. 그쵸?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농협생명보험, 한국GM, 그쵸? 이랜드월드, 그리고 LG상사까지 포함해서 영어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영어 이름은 시에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라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어 성적 제한이 없다라고 보니까 제 선배들은 토익을 따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따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뭘 간과하시냐면 일단 말과 쓰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오케이. 자, 함축이 됐어요. 토익 스피킹, 오픽을 보내? 근데 지금 토익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어. 선택적이라면 토익 스피킹과 오픽은요. 지금 필수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해야지. 알겠어요?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쵸 지금 또 보고 있지 또 지금 지금 또 투썸에서 지금 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남친하고 계속 옆에서 지금 장난치지 말고 여기 잠깐 봐봐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토익 책 잠깐 덮어봐. 토익에 있는 단어 가지고 말로 뱉으라고요. 입으로 내셔야 합니다. 오늘보다 당장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회화야, 회화. 회화. 눈으로 보는 거 no more. 이제 그만.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뭘 하라? 회화하셔야 됩니다. 오픽과 토익 스피킹으로 압축시켜드렸어요. 제가 말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2017년도 고생하셨죠? 하반기 공채 채용까지가 사례 조사 분석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까지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 소지자의 하나여 성적 우수자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성적 소지자까지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걸려 있네요.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스피킹. 아시겠죠? 자, 저 또한 그랬습니다. Why can I study English? 왜 배워야 하죠? 저는 I make money by speaking English. 영어로 말로 함으로써 돈을 벌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하시라고?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거 하라고 하는 거냐면 취업하셔야 되죠? 일단 취업을 위한 영어는 합시다. 그런데 그쵸? 얼마 전에 제 제자가
대우중공업에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 면접을 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뭘 물어봤냐면 What's your hobby를요?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some free time? What's your hobby랑 What do you usually do랑 같은 말이야. 근데 나는 What's your hobby가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What do you usually do? 라고 물어봤을 때는 hobby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바로 뭐다? 영어 면접이에요. 부담스럽죠? 저 또한 그래요. 네, 일단 잘 볼까요? 저는 지금 거의 half and half로 한국어하고 영어를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쵸? 한국어 면접이 되는지를 먼저 스스로 부가 의문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국어로 이렇게 아이 컨택.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Keep an eye on me. 저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나오고 전공 나오는 거 외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력 있게 비판적으로 한국어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사실은요.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면접 유형이 영어 면접이 아니고요. 영어 면접에 기인할 한국어 면접이에요. 한국어가 먼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접 보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박성은 컨설턴트와 함께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취업을 위한 시험용 영어, 그쵸?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했어요. 회화하십시오. 오픽, 토익 스피킹, 말하기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한국어로 면접 보는 연습할 겁니다. 오늘 이 방송만 보셔도 여러분들 어떻게 잡는지 완벽하게 잡으실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블랙팬서 그때 예약하는 거야. 알겠죠? 예, 이거 보고 갑시다.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 자, 여태까지 제가 혼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돌이켜 볼게요. 나만의 문제일까? 자, 조선시대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자, 저 이제 변사해 볼 거예요. 양반인 장씨의 아들은 왕명으로 통역에 임명됐다. F와 P 발음을 구분해 발음하던 19세의 이 젊은이는 영어의 해석과 회화에 완벽했다. 그쵸? H. 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실제 고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때 장봉황 씨라고 옆에 나와 있네요. 그쵸? 네, 때깔 좋죠? 이분 자체가 회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18세기 이후에 서구 열강 중에 가장 먼저 조선과 미국 수교를 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이었어요. 조선 당시 때는요. 역사, 사회, 과학 모든 문화권을 다 영어로 들었어. 지금 부탄이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지금 핀란드가 그런 식으로 영어를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뭐 직업에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들만 봐도 영어를 알아듣고 이런 물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중상급 이상, 아까 IM2 이상의 회화를 구사하신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거든. 알아듣는지, 이걸 말로 하는지가 여부였던 거예요. 듣고 말할 수 있는지. 그쵸?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이요. 그쵸?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대한제국 세대 때네요. 그쵸? 1897년 이후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볼게요. 재작년 영국 영사가 본국에 보고하기를 조선 사람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그 뛰어남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감히 따르지 못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 1901년입니다. 그럼 1800년대 후반부터 이 당시까지는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말, F와 P의 발음을 명백히 구분할 줄 알았으며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의 영문 영어를 구사하던 유일한 국가였다라는 것이 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록책이라고 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수학에는 정석이 있다면, 그쵸? 영어에는 성땡, 그쵸? 무슨 영어가 있습니다. 종합 영어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에 실제로 수록된 영어 예문들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할 때 쓰는데요. 예문들은 좋으나 그 저자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그 책 자체가 일본에서 왔어요.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whenever, however, whichever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 한문으로 배우니 회화가 됩니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우스운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좀 보시는 유튜비셨다면 보셨을 거예요. 표현 하나 알려드렸네요. 유튜비.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구독자들을 유튜비라고 합니다. BE를 써서요. 자, 여기 보이시는 진호연 씨하고 정효성 씨라는 분은요. 현재 토익 만점과 토익 960을 맞으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보이시는 데이브 군은요. 미국인입니다. 물론 요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나왔던 시간 내의 점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점수가 발휘됐을까? 자, 한 가지 또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케임브리지. 여러분들 아이비리그와 함께 영국하면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를 보통 명문대학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명문대학입니다. 엠마 왓슨 브라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브라운 유니버시티 명문대학이에요. 그럼 보시면 자, 알리 에벗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언어학과 학생이에요. 실제로 K-팝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또한 능통합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풀어요. 언어학과라는 얘기는 우리로 따지면 국문학과라는 거거든요. 영국인이에요. 국어가 뭘까? 영어예요. 언어학과입니다. 자, 그런데 말합니다. 제가 쓰는 영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언어 같았어요. 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매일매일 쓰는 단어도 아니었고요. 한국 사람들 더 어려워요. 이 뒤에 이어진 글이 한국 사람들 너무 어렵게 수능 공부하겠어요. 저는 케임브리지는 붙었지만 수능을 봤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이공계 여러분들 뭔가 찌릿짜릿하십니까? 3, 4등급 이제 영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좀 생기십니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Test scored English, 시험 점수 영어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시험 점수 영어이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OP과 토익 스피킹과 같은 실용 영어를 등용했는지를 아셔야 해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를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직자 영어 면접 준비 현황을 좀 볼게요. 자,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걸쳐서 총 4가지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I can speak. 제가 물어봅니다. 이 질문 딱 하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나올 거예요. 과연 I'll give you just 1 minute to introduce yourself. Okay? I'll give you a time limit just for 1 minute. 1분 동안 제가 시간 제한을 드렸어요. 과연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그 커플 찢어지시고 여기 각각 봅시다. 보세요. 자,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a 1 minute? 자, 1분 안에 자기소개 해줄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타임워치 재보시고요. 내가 과연 1분 안에 영어로 내 어필을 내 이름, 전공 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되나요? 저 또한 5년 전에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남들보다는 캐주얼 잉글리시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너 이 회사에 왜 지원했니? 우리 부서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what is your business model in 5 years? 5년 안에 너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실제로 미래 직업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어가 안 됩니다. 네, 한국어가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한국어 작문을 먼저 하시고 영어로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영어가 왜 안 되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줄씩 1분 스피치는 할 만하거든요. 1분 스피치. 여러분들로 따지면 그치. 토익 스피킹에 45초짜리 문제들이 있죠. 디렉션 뒤에. 45초 문제 풀 때 그 느낌으로 천천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1분이 넘지 않습니다. 1분 스피치예요. 영어 라인으로 따지면은요. 7줄에서 8줄입니다. 7줄에서 8줄 쓰는 것이 많이 어려울까요?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시험 영어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수능도 보셨는데 7줄에서 8줄은 작성하실 수 있으시죠? 직무에 맞게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영어로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자소서처럼 계속 수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요. 공채가 떴기 때문에 공채 먼저 쓰시고요. 쉴 때 내가 김밥 땡땡에 가가지고 참치김밥 시켜놓고 앉아있을 때 그때 잠깐 피자고 한 줄만 적자고. 몇 줄? 7줄에서 8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합니다. 아니야, 아마 당신들은 영어를 활용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위에서는 실질적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어를 얘기했다면 밑에는 생어겠죠. 살아있는 실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장에 앉아서 수영하는 모습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실제 수영을 못 해본 영어를 하신 거예요. 독해 천재, 문법 천재. 근데 마치 나란말싸미 뒹기게달아를 영어로 배운 느낌 같은 느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느낌? 이제 이런 영어가 아니고요. 실용 영어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이 방송만 잘 보셔도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이은 이 2시간 동안에 모든 토픽의 내용은 바로 이 7가지면 끝납니다. 눈을 강조할 거예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Number 1, 자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keep up straight, okay? Sit around at your desk, straight. 자, 탁자에서 올바르게 포스처를 곧게 하고 앞을 바라봅시다. 자세부터 해볼게요. 그쵸? 여기 보면은 지금 eye contact and posture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eye contact 하시고요. posture, 당당하셔야 됩니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카이로프랙틱 합시다. 펴세요. 예. 그리고 eye contact 하시고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지 1번부터 8번까지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세, eye contact입니다. 이건 승무원과 여러분들 항공사 준비하시는 분들, ground staff, flight attendant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뿐만 아니고 백오피스 하시는 분들도 다 eye contact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그들한테 압도를 당하는데 어떻게 면접을 봅니까? 그쵸? 저부터 압도하세요. 그쵸? 두 번째, 목소리, 억양. 가끔은요, up and down이 있어야 해요. Like a roller coaster. 영어는요, 한국어처럼 플랫 사운드가 아닙니다. roller coaster, up and down이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빨라졌다, 천천히 했다. 비바체 했다가 모데라토 했다가 목소리 억양 톤을 조절하셔야겠죠. 하지만 단언하는 어조로 해주셔야 합니다. 목소리 억양 또한 이 어조 톤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다행히도 앞에 계신 컨설턴트는요. 이런 잉글리시 스피치 클래스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프를 놓쳐본 적이 없고 역시 북촌 한옥마을에서 통역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이 딕션과 목소리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ES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실제로 인정을 받았던 딕션과 억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니까요. 자, 세 번째, 발음보다도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사실 이 3번은요. 저도 배워야 해요. 저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것에 관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박또박 빠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pronunciation, accent가 있어요. 영어로 pronunciation이 뭐냐면 발음이고요. accent가 억양이거든요. 영어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 간과하시는데요. 이거 팁 하나 드려볼게요. 오픽 채점 주간사, 삼성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엑풀이 보스턴에 본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녹취된 파일, 40분 동안 여러분들 한숨 쉬시고 40분 동안 겨우겨우 녹취했죠. 그게 보스턴으로 가요. 근데 채점할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 발음을 볼까요? 억양을 볼까요? 발음, 억양,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EFL 배경에서 커온 것을 이미 알고 채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발음이 무엇이냐면, 자, 발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거. 대표적인 영상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분의 발음이 좋냐 안 좋냐를 한국의 돼지 엄마라고 불리는 강남 아주머니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하대학교와 그리고 중앙대학교 영어 강사, ESL 소지자 외국인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실제 30대 영어 연설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 영상을 보고 두 가지 패로 갈려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음을 중시하는 영어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식 영어 해볼까요? 나 굉장히 목말라. I'm really thirsty. I need some water. water. 이게 발음이에요. 발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오픽 채점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픽 하실 때 water 그리고 뭐 global stop 사운드 쓴다고 Manhattan 이런 거 쓰죠. button, anner 이런 거 쓰시죠.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왜냐면 어차피 they already know we are foreigner. 우리 이미 외국인인 거 알아요. 억지로 Manhattan 이렇게 하지 마시고 Manhattan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뭘? 또박또박. 이게 바로 억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표준어가 있지만 부산 사투리가 있죠. 둘 다 언어가 다르게 들리지만 틀립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억양이에요. 영어로는 액센트라고 합니다. 영어도요. 서부, 동부, 남부 영어가 다 달라요. 남부만 가도 for sure my friend 이 표현을 for 수준만이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남부 영어가 이렇습니다. dirty south라고도 하고요. 영어가 억양이 다 달라요. 액센트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점 요인이래요. 오히려 내가 이미 채점자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처음에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를 하시잖아요. 오픽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절대로 이거 키포인트예요. 제가 오픽하고 토익 스피킹 오래도록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챙기시면 좋아요. 방송 보길 잘했지? 잘 봐요. 오픽에서 채점을 엑플에서 할 때요. 여러분들 발음, Manhattan, water 이렇게 어설프게 쓰시지 마시고 또박또박 한국어로 적었던 걸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논지가 있냐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붙이지 말래요. 필러 할 때 hello, how can I say, you know 이게 뭐야? 오픽 시험은요. 인터뷰예요. 인터뷰. 그쵸? 인터뷰 컴피던시 테스트예요. 인터뷰 보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게 맞습니까? 오픽 시험은요. 영어를 잘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영어 면접을 잘 보시는 시험이에요. 왜 또박또박 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pronunciation, no more pronunciation. 발음이 중요치 않다라고 합니다. 뭘 중요시 여기셔야 되냐면 억양. 내가 이러한 말을 알고 말할 수 있느냐. 7문장에서 8문장.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와우. 별게 아닌 별겁니다. 토익, 토스, 오픽 이제 어떤 걸 해드려야 될지 제가 명확히 정리해드렸어요. 이 모든 거의 공통사항은 단 하나. 오늘의 단 하나. 이 줄만 기억하십시오. Reading aloud. 크게 읽어보아라. 오늘 입 밖으로 내는 연습 저랑 이론편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랑 실전편으로 하나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